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들은 존재하죠. 오늘은 우리가 함께 유지하고 키워나가야 하는 중요한 가치 가운데 공동체성, 즉 함께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임지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지만 사실 현대에서 살면서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이런 오랜 화두인 공동체를 오늘 주제로 잡으신 이유부터 알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웃사촌과 각자도생, 낯설지 않은 단어들이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들어보신 시점이 다르다 싶으실 겁니다. 먼저 이웃사촌은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런 이야기 함께 들어보셨죠? 네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와닿으시나요? 라떼는을 대변하는 철진한 단어처럼 느껴지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를 반영하듯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에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602명을 대상으로 이웃과의 관계 및 교류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미 33.7%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고 답했고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안다고 응답한 57.8%도 피상적 수준일 뿐 이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2022년엔 이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6.6%로 줄었고요. 이웃과의 교류 의향도 전체적으로 57%에서 50.2%로 줄어들어서 각자 도생이 더욱 익숙한 시대가 되었죠. 네. 예, 이 시점에서 각자 도생의 삶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상, 즉 더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가져다 주었는가에 대한 물음이 생겼고요. 그것에 대한 회의적인 대답이 우리가 잊고 있던 함께하는 우리의 공동체성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각자 도생이 지금 우리의 삶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저는 그런 단어 같다고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그런 각자 도생을 좀 선택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동의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단지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만 통용되었던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회자되었던 시대적인 특성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인터넷 사전인 나무위키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1997년 외환 위기 시기에 사회적 궁핍과 과속화된 경쟁에 내몰린 사람들이 점차 서로를 챙겨줄 여력을 잃어가면서 같은 동네 이웃과 친척에게 점점 무관심해져 가고 영원한 적군이나 아군이 없다는 복불복 게임이 유행을 하면서 그때의 시대상을 각자도생이라고 축약하며 사회 전반에 각자도생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의 전쟁 중에 조선왕조실록에 처음으로 각자 살 길을 도모하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코로나19 이후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악화와 대인관계의 단절 속에 각자 도생이 시대적 흐름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네. 즉 공통적으로 극도로 각박해지고 생존의 위협까지 닥쳐오는 시기에 우리 사회에 각자 도생이 회자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보편화는 서로를 믿을 수 없고 돌봄이나 배려, 친절, 연대와 같은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들도 그저 배부른 소리, 입 바른 소리에 불과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네.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에 익숙한 만큼 그만큼 지금 우리 삶이 팍팍하고 이제 경쟁이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어떻게 보면 언제든 휴대전화 터치 몇 번으로 다양한 뉴스나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TV 채널도 수백 개에 달하는 시대라 각자 도생하면서도 외로움이나 고립감, 고독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역설적으로 이렇게 많은 정보와 콘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오히려 외롭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늘어가기만 합니다. 이는 소속감의 부재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 욕구의 위계를 설명하면서 우리 인간은 생존과 안전만 보장이 되면
그 다음으로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갈망하는 존재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인간의 타고난 본성과도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은 네트워크의 발달로 더 쉽고 빠르게 연결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소속감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거죠. 네, 고립의 시대를 쓴 노리나 허츠는 외로움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과 이웃, 직장과 사회, 정치로부터 홀로 떨어져 있는 고립감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온전히 피할 수는 없는 모두 고유한 개체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은 성숙한 태도일 수도 있지만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서 정신적으로 메마르고 공격적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럼 외로움이 좀 공격성이나 또 다른 부정적인 정서를 파생시킨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공격성과 두려움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데요.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2주간 격리된 쥐들에게 두려움과 관련한 TAC2, NKB로 알려진 특정 단백질을 더 많이 생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연구들이 또 있는데요. 마이클 본드는 자신의 책 타인의 영향력에서 미국 교도소에서 그 독방에 격리된 채 지내는 재소자들의 22에서 45%가 정신질환이나 뇌손상을 나타냈고요. 2005년 캘리포니아 교도소 자살의 70%가 독방에서 일어났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교도소 상황이 아니더라도 2010년 나사에서 한 실험을 보면 다양한 국적의 우주 비행사 6명을 선발해서 520일 동안 고립시키는 시뮬레이션 실험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4명은 외로움이 커지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었고요. 2명은 이 수면 패턴에 교란이 생겼습니다. 즉 우리가 고립 상태에 있을 때 신체적 심리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실험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예, 고립된 상태에서 사람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리고 고립된 상태에서 음식 사진을 보여줬을 때 우리의 뇌 부위는 같은 부위가 반응한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욕구, 즉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만성적인 외로움이 공격성과 두려움을 유발한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외로움을 방치하다 보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최근에 일어난 우리 사회를 들썩인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개인 간의 원한 관계가 아니라 사회를 향한 극단적 강력 범죄가 많은데요. 일면식도 없었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정유정의 경우 고교 졸업 후 5년간 휴대전화에서 타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없고 친구 이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신림역 사건의 조선에 대해서 술과 도박에 탕진하면서 외로움을 탔다는 주변 지인들의 전언은 사회에서 단절되어 고립되었을 때 소외감이 분노로 변질되어 얼마나 무서운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성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가 소속감이 점차 부재해 가면서 어떠한 폐해가 드러나는지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외로움이 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사회에서는 외로움 역시 개인의 현명한 각자도생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정서적 문제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요. 이런 시선 자체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나약함이나 취약성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9년에 은퇴자의 외로움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연간 7조 7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영국에서는 이미 2018년에 외로움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질병 등을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외로움부를 신설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세종시 공무원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 속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직원들의 정서를 보살피는 외로움 전담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만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여겨집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를 개인 정서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고요.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공존하면서 특히 사회의 전반적인 캠페인과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라는 현실 속에서 학교에서라도 관계 중심의 생활 교육이 중요한 영역으로 들어가서 공동체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개인들은 우선 무엇보다 외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요. 피하지 않고 외로움을 인정을 해야 소속감과 사회와 연결망을 갖고 싶다는 욕구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욕구를 인정한다면 충분히 지역사회 활동가, 사회복지사나 상담 전문가 등하고 연계를 해서 외로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정말 이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걸 잊지 않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지숙 상담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